등산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은 천천천 팀의 팀장님이시고 대단하신 최나겸 사장님이시고요. 업라인 스폰서님은 존경하는 이성구 스폰서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하이리빙을 통해서 제 라이프 청사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라이프 청사진 우리 그룹에 제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있었죠, 어렸을 때. 그쵸?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꿈은 무엇 때문인지 사장되어 버렸고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전혀 생각이 들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은 6남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할머니 형제분들을 다 같이 아우르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도 힘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네가 돈을 벌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 엄마가 학교를 못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저희 언니들도 그래서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엄마 내가 장학금을 타면 학교 보내줄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생활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외교관의 꿈보다 학교를 그냥 간다라고 하는 자체에 그 목적을 두고 제 이제 인생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육아를 남들처럼 아이도 낳고 애를 키우면서, 야,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때 다시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있죠. 여기에 나온 말대로 다 애를 키워봤을 때 그거 있죠. 급동이 마려운데 부탁할 사람이 없다. 독방 육아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남편은 나가서 일하고 있고, 이제 본인은 애 가지고 있는 애를 젖을 줄 때, 이 생리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를 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밥도 그냥 먹지 못하잖아요. 싱크대에 서가지고 애가 울까봐 그렇게, 뭐 계란에다가 간장 비벼서 막 이렇게 먹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랬으니, 정말로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졌던 그 애교관이라는 꿈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저기 앨범 속 안에도 아마 없어졌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애는 그렇게 2년 동안 키웠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기 때문에 2년만 육아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바로 취업을 해서 또 일을 하게 됐는데, 애기 키우는 젖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이 비용들을 대기해서 하루 종일 뛰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뛰고, 저녁이면 늦게까지 또 애 하고 살림하고, 이런 게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니 무슨 꿈이란 얘기가 생각이 났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녁이면 되면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해요. 너무 힘든 상태로 잠을 또 이렇게 자게 되고, 내일은 또 다시 그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저의 사업을 지금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스폰서님이 왜 사니? 무엇을 위해 사니?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니? 라는 질문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책을 읽어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이리빙이라는 것이 저에게 이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3년 전에 저한테 다가왔지만 저는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한다. 이런 일. 일명 이런 일 안 한다. 정말, 그리고 영업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 제가 하던 일은 아기를 키우다가 나와서 하던 일은 보험이었습니다. 근데 보험도 하기 힘든데 내가 세제까지 팔으라고? 나 못 팔어. 나 안 해. 막 이랬었어요. 3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지치셨는지 이제 저에게 책을 읽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책을 통해서 저에게 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저는 뜨거운 관심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아이의 일기장을 보라는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쓴 일기장을 그날 책을 보면서 보게 됐는데요. 저는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거의 이제 남편은 학습지 영역을 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저녁에 독박 육아를 제가 하고 주말이면 또 제가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은 많은데 이제 놀아주기보다는 살림하는 와중에 애를 그냥 중간중간 케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은 아이를 일요일 날 잠깐 놀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 잔뜩 써 있는 내용은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행복해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빠가 그 잠깐 놀아준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내용이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다 옳지만은 않구나.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삶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질문을 책을 통해서 받게 되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 1000권의 책을 읽고 1000명의 평생 친구를 하이리빙을 통해서 만들고 10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저도 같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지금은 책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 또한 더 많이 여유로워지고 사고의 방식 또한 여유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보험을 하면서 그 와중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장애인들이 그 물리치료를 받는데 제가 물리치료실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독서 모임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봉사가 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봉사도 있을 것이고 또 돈으로 기부하는 봉사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수도 없는 많은 봉사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봉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갖고 있는 그 꿈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그런 일이 최고의 봉사이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하이리빙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잘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봉사의 개념과 외국 나라의 봉사의 개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외국 나라, 여기 이제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의 노숙자들에게는 이렇게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 가족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음악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노숙 생활을 차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렇구나. 그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이리빙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하이리빙을 더 크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냥 평상시에 맨날 바라봐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인생에서는 그 잠재웠던 그 꿈이 쭉 없어졌었지만 제가 이제 원하고 바라는 진짜 인생, 두 번째 인생에서는 저의 꿈이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삶이 저의 또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것을 다 함께 이룰 수 있는 경제력이 정말 큰 원동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꿈을 써보라는 이제 선배님들의 시스템 안에서의 드림북 작성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솔직히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었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리빙 시스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사업이 녹록지 않게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채를 청산하는 게 더 먼저인데 무슨 꿈은 꿈이야 라는 생각이 정말 솔직히 더 많았었어요. 그리고 꿈을 쓰기가 참 두려웠어요. 과연 정말로 내가 가진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꿈이라고 하는 걸 쓰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이리빙에서 가능하다고? 진짜로? 어, 그런데 그게 어떤 책을 읽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 스포너님이
하이리빙 시스템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잘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천천천 독서 미팅을 만들었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저거 안 될 거야. 안 돼. 아유, 뭐 그거 해갖고 망한 사람이 더 많잖아. 그리고 나는 아직도 애가 어리지. 나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이러면서 속으로 나 자신을 굉장히 합리화하는 사고방식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뭐랄까? 땀 흘려 일하는 일들이 더 복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지. 남들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생활비 쓰는 그런 것을 내가 일부를 가져온다? 그거 말도 안 되잖아. 이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부정적인 거, 합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아무리 쓴다고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예전부터 읽으면서 아 그래 내 무의식 속에 설치되어 있는 부정성, 합리화를 삭제시키지 않는 이상 내가 부에 대한 꿈에 대한 이런 것을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일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에 대한 꿈에 대한 마인드를 재세팅해보자. 그리고 있음에 집중하자. 그래 나는 몸이 멀쩡하잖아. 나는 지금 어디가 그렇게 크게 아픈 데가 없잖아. 내가 다리가 멀쩡하지 않아서 걸을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란 말이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시선을 집중하나에 따라서 그곳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해내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빛에 집중하면 빛이 늘어나고, 꿈에 집중하면 그 에너지가 꿈적으로 모이면서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권리 수입을 가지고 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던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이리빙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빤한데 들어오는 수입이 빤한데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빤한데 뭐 꿈을 꿔봤자 그걸 내가 이루겠냐라는 그러니까 아예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는 일을 바꿔야 되겠다. 아직도 내가 이쪽에만 가지고 있는 수입이 있다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아마 사고방식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꿈을 이루고 꿈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 권리 수입, 시스템 수입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하이립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 4월에 독서 경영을 그렇게 시작을 같이 합니다. 스폰서님이 해준 독서 경영을 보험회사의 사무실에서 첫 달에 같이 내가 배운 것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함께 독서 모임을 하고 처음 이제 하이리빙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첫 달에 하이패밀리를 하고 2012년도에 마스터, 프론티어 하이마스터를 확정하면서 2015년도부터 신혼여행도 비행기도 못 타봤던 제가 정말로 제가 원하고 바라던 꿈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래 해외여행을 비행기를 좀 타고 가보자가 이게 첫 번째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루면서 또 아이들 학자금, 연말 성취 보너스를 받게 되었고, 그다음 베트남, 중국 이런 데를 이렇게 쭉 태국 이런 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보너스, API 보너스도 이렇게 받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사업의 성장에 맞게 여행이라는 보상으로 저는 이렇게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갔던 이 크루즈 여행에서는 이렇게 드레스도 처음 입어보고, 정말 생전 처음 그 결혼식 때 말고 처음 입어보는 거죠. 결혼식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입고 선상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 중국 서원에서는 가면무도회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황제 색깔, 이 황금색의 드레스를 입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태국 카오락에 갔을 때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여행을 갔었고, 중국 상해, 지금, 그리고 2019년도 일본에,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라인드 여행을 우리 스폰서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렇게 꽉 껴안아줬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서 잘 껴안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겼던 우리 스폰서님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작년에 우리 저희 83세 된 노모를 모시고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갔었고요. 그리고는 괌으로 라인리더 여행을 가고 올해 이렇게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나트랑이라고 하는 신비의 섬에서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또 이렇게 뭐죠 짚라인 이것도 이렇게 신나게 타고 왔습니다. 자 어떤가요? 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그 내 마음속에 내 아직도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것을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마인드를 재세팅한 것을 유지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드린 나무로 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사업의 가치를 알리면서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꿈도 이루어지는 일인 이 하이리빔을 통해 저는 또 한 번 꿈을 꾸게 됩니다. 2024년 자이언트 드레스 꼭 입겠습니다. 2025년 제가 꿈꾸고 있는 친환경 도시 건축을 하는 듀현준님의 제주도 집을 가보는 게 또 꿈이고요. 2026년도에는 100평의 대지를 사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하이패밀리로 활동 중인데 이 작가와 라인 리더 여행 가기가 저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이루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50대를 지금 30대로 살고 있는데요. 100세를 50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많은 활동을 하고 싶고 건강에 향한 어떤 몸짓을 되게 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정이 있는 하늘이 보이는 이 한옥집을 저는 지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신나게 말 타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럭셔리한 고급 호텔에서 호캉스도 하고 그 지역 주변을 많이 달리고 하는데 이 징기스칸이 그 달렸던 그 대륙을 뭐랄까요? 대륙을 확장했던 그 정신세계를 그 에너지를 받아보고 싶어서 말을 타면서 몽골을 달리는 것이 저의 또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친환경 도시 건축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고요. 그리고 10권의 책을 내는 최호선이 되어서 사인회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킹을 하는 저희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한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으로서 힐링을 하게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각자의 음악의 도구를 가지고 버스킹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노래를 신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악기를 안 다루고 노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천천 비전대학을 온라인으로 설립하고 싶습니다. 저희 1000권의 책을 읽고 1000명의 평생 친구 만들어 1000만 달러의 자산을 이뤄서 천천천 대학을 세운다가 저희 팀의 공동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도 사야 되지, 교사도 마련해야지, 막 이렇게 되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그렇게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김미경이라는 강사는 어떻게 대학을 세웠나요? 무슨 대학이죠? 김미경의 MKYU 해서 대학을 온라인에다 설치를 하셨죠. 그런 것처럼 저 또한 천천천 비전 대학을 온라인에 설립하고 수도 없는 많은 강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이리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져있던 그 외교관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잠든 거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 안에서 깨어내게 되고 그것을 찾아내게 되는 이런 것으로 위로를 받게 되었고 하이리빙의 그 수입으로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또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순자산의 20%를 기부하는 삶을 살고 싶고, 지금의 심각한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나는 천평의 자작나무 숲으로 지구를 지키고 싶은 이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함께 매년 드림북을 만들고 실천해내고 이렇게 하이리빙을 만나면서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아들은 지금 대학생인데 그 게임 만드는 대학에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앱 만드는 그 대학에서 지금 앱 개발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렸던 중학교 때 그렸던 자기의 드림보드인데 요게 지금 자기가 35살에 게임 만드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지금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것들을 지금 벽에 다 붙여놓고 다시 한번 또 드림북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희 가족 전체의 비전을 함께 세워봤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이루고 돕는 가족이 되자. 그리고 매일 매 순간에 감사함을 아는 가족이 되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계획이 되자.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계획하고 함께하는 가족이 되자라는 비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났네요. 40분까지인데 너무 그 꿈을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이 장창했었고 예, 그랬습니다. 예전에 드림북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눈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드림북을 얘기하라고 하면 희망이 더 얘기되어지고 행복감이 더 이야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드림북이 이렇게 짧아졌나 봅니다. 지금은 이 드림북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비전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변화가 있는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하이리빙은. 만나는 이들에게 그 하이리빙의 도구로 날이 갈수록 건강해져야겠죠. 우리는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먹으니 어쩔 수 없어. 내가 많이 나이 먹었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 저는 보험을 다닐 때 2020년도부터 22년도부터 보험업을 13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70세나 60세 정도에 아파서 사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경제적인 힘듦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바람은 뭐였냐면 65세에 내가 내 목숨을 끊겠다. 막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무는 해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많이 비관적이었죠. 제 잠재의식. 그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겠죠. 하이리빙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세상에 지금 안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이리빙을 만나면서 날이 갈수록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년 전 저와 15년 후인 지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더 예쁘고 더 건강하고 더 활발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더 돈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금을 들어놓으면 끝까지 같은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하이리빙에 연금을 들어오면 어떨까요? 하이리빙에 소비연금을 들으면 돈이 계속 늘어나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을 이루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그 사람을 이용하고 같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도구로 꿈을 이루게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그냥 여행이 아닌 프리미엄 여행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장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존재의 이유로 평생을 살아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년 두바이 여행 같이 가고 싶다고 두바이 여행 프로모션한 그 동영상 함께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내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화이팅!